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하늘이 구름을 끌어모으고 우리는 빨래를 걷어모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산을 써도 옷은 물론이고 기분까지 눅눅해지는 장마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오늘 밤부터 쏟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창한데 무슨 소리냐고요? 미리미리 단디 준비해야 일상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6월 19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어머나 혹시 저 이름 석자 조연아, 우리가 예전에 알던 온 국민의 관심을 한몸에 받던 그 조연아 맞을까요?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심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해당 사무장이랑 승무원한테 직접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경영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셨는데 향후 거치는 어떻게 되십니까?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다른 계획 없습니다. 대박 사건. 조현아 이름 석자면 이 김묘성 기자 연관 검색어가 뭐가 따라붙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땅콩 회항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떠오르네요. 사실 10년이라는 꽤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은 앞서 보셨던 그 모습이 대표적이라서 참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최근에 네. 새로운 소식을 하나 전해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네. 상습적인 국세 체납입니다. 에? 자택을 4번이나 압류당한 끝에 결국 강제 경매 절차까지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건데요. 어머나. 문제가 된 한번 자택을 보겠습니다. 네. 이 자택은 초고급 프라이빗 주택 단지로 알려져 있는데 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018년 이곳을 30억 원의 전세로 입주를 했고요. 네. 그리고 2020년 6월에는 45억 원에 매입을 하고 계속해서 이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곳은 한 층에 한 세대만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한 세대의 구성은 방 5개, 욕실 3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전용 면적이 244.66제곱미터, 그러니까 74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무슨 복도식 계단식 그런 아파트 아니라 한 층에는 한 세대만 있는 집이 대박 사건. 74평, 방 5개, 뭐 욕실도 여러 개, 대박 사건 부러울 뿐인데. 근데 보세요. 지금 허준 변호사님 국세를 쉽게 말하면 세금 안 냈다는 얘기잖아요. 대체 얼마나 안 냈길래 저 좋은 집이 지금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일단 세금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액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떤 종류의 세금을 얼마나 체납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 집을 팔아서 세금을 충당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 집 가격 정도는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팔아서 만약에 선순위 채권, 물론 이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순위로 변제되는 채권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를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어느 정도는 만족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니까 뭐 유찰되는 것까지 고려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 집이 지금 2023년에 거래가가 47억 5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올랐을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한 50억 원 정도라고 보면 최대 50억 정도 혹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못하게 더 적은 금액으로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체납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세금의 종류는 지금 이게 종로세무서에서 한번 압류가 됐다가 해제가 됐다가 다시 역삼세무서에서 또 압류를 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역삼세무서 징세과에서 지금 압류를 했다, 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징세과에서는 주로 고액의 체납자들을
추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수십억 원의 세금이 나오려고 하면 사실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가 세금을 미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뭐 법인세라든가 부가세 같은 사업상 발생하는 세금이 아닐 것이냐 이렇게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세금을 네. 고액을 체납한다고 해서 바로 압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독촉하고 압류 통지서도 보내고 기회를 정말 많이 줍니다. 그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세금을 여러 번 장기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압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예. 법원에서도 강매 개시 결정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네. 그 이제 시청자분들도 얼굴 보면 맞다 이 옛날 기억나 막 하실 텐데 김현주 평론가님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로 이제 이후에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는데 지금은 뭐 할까요? 우선 놀랐던 점은 저는 벌써 10년이나 지나구나 그러니까요, 하는 네. 점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당시 땅콩 회항으로 그 대한민국을 좀 떠들썩하게 했던 이 본인. 그러니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3년 뒤인 2018년 3월에 네. 그 조 씨는 그룹 계열사인 칼 호텔 네트워크의 사장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임원에서 떠나 있다가 다시 네. 복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4월에 지금은 한진 사장직을 맡고 있지만 당시에는 한진칼 전무였던 여동생 조현민 씨가 이 물컵 등 갑질 사건으로 맞아요. 인해서 또다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일이 기억나네. 벌어지자 네. 그 일이 다시 회자가 되면서 본인도 또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이후에 2019년 4월에는 남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가 패배한 후에 대외 활동을 중단을 했고요. 네. 동생들과도 연락을 끊고 대외 활동도 일절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 2022년에는 남편과 소송 끝에 이혼에 이르게 됐고 네. 이후 2023년 7월에 본인의 이름을 조승연으로 개명하는 그 별로 순탄치 않은 그러네요. 개인사 10년사로 좀 점철이 됐습니다. 물론 조연아 전 부사장 입장 개인적 입장으로 봐도 본인이 생각할 땐 참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우여곡절을 만나 뭐 그런 회한과 많은 생각들이 들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세금은 납세 의무는 전 국민의 의무잖아요. 4대 의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지금이라도 납세를 또 집을 팔아서라도 납세하는 게 모범을 보이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평생 친구다. 근데 90세 엄마와 사는데 평생 친구다. 이런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김묘선 기자님. 네, 어머니와 거의 평생을 함께 살고 있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시트콤 올드미스 다이어리를 통해서 인기 스타 반열에 올랐던 배우 예지원 씨. 어머나! 예지원 씨 이야기인데요. 네. 예지원 씨가 최근 가족 화보를 공개했습니다. 반갑네요. 얼굴 보니까. 가족 아이고. 화보를 3대가 함께 찍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3대 미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3대일까 그러네요. 싶으실 텐데 네. 그 사진을 굉장한 화제입니다. 일단 보실게요. 네. 사랑하는 엄마, 그리고 본인, 그리고 3개월 된 강아지 이렇게 3대가 함께 화보를 찍었다라는 겁니다. 와 대박 사건. 와. 네, 그런데요. 어머니 지금 모습 보고 계시는데 어머니 네. 연세가 올해 90살, 에? 90세라고 합니다. 좀 잘못된 거 잘못된 정보 아니에요? 지금 저 얼굴이 90세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지원 씨가 늦둥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나. 늦둥이라서 어머니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차이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어머니가 굉장히 젊은 모습이에요. 와. 놀랐습니다. 진짜요. 진짜 아마 시청자분들도 에이 설마 저렇게 젊으신데 90이라고? 90? 에이 좀 과장한 거 아닐까?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직접 예지원 씨와 통화를 해서 여쭤봤어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젊어 보이시고 건강하시지만 90이세요. 어머니한테는 굉장히 이색적인 경험이잖아요. 샵에 가서 헤어 메이크업을 한다든지 주변 분들이 막 칭찬을 해주시고 여자로 봐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모르던 엄마의 그 여성적인 미소, 몸짓, 표정이 나와서 되게 많이 놀랐어요. 좀 울컥하기도 했고요. 어머니 지금 뭐 집에서 볼 수가 없어요. 지인분들
계속 보자고 해서 좀 날아다니세요. 저렇게 좋아하실 것 같으면 미리 더 많이 해드릴 걸, 그다음에 좀 더 예쁘게 해드릴 걸.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좀 많이 같이 다니려고요. 와, 대박 사건이네요. 근데 안진영 기자님, 예지원 씨 오랜만에 시청자분들 어머 너무 반가워요 하는데 아마 예전에 그 드라마 올드미스 다이어리 그때의 모습도 많이 기억하실 텐데 지금 엄마랑 진짜 조금 과장을 하면 친구지간이라도 믿겠어 진짜. 네, 정말 동안 요즘 얘기 많이 하는데 동안의 표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는 사실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상 이런 촬영을 하고 이게 외부로 공개된다고 하니까는 정말 소녀같이 좋아하셨다고 와. 하고요. 결국 그 끼가 예지원 씨한테 그대로 물려받게 된 것 같아요. 네. 또 이 올드미스 다이어리 같은 경우 공개된 지가 올해가 또 20주년이거든요. 아, 진짜예요? 네, 극 중에서 예지원 씨의 이름이 미자. 그래서 저 반려견에는 작은 미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배우가 작품 따라간다고 하다 보니까 올드미스 다이어리 자체가 그거 찍을 때 예지원 씨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30대 초반 누가 올드미스라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시대적인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예전과 비교해서 나이를 그 사람을 판단할 때 곱하기 0.8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네, 예지원 씨의 또 올해 적지 않은 나이거든요. 아, 진짜요? 52입니다. 52. 설마요, 진짜요? 어머니가 90이어서 워낙 예지원 씨가 덜 돋보이는 거지 네. 충분히 동안이라는 거죠. 여기에 0.8을 곱하면은 어머니는 72세, 예지원 씨는 42세. 딱 그 정도 나이면은 맞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네요. 저렇게 젊게 사는 거 그냥 단순히 난 젊게 살 거야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은 외모 역시 더 젊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혹시 최명규 원장님 나오신 김에 이 동안 유전자라는 것도 혹시 있어요? 동안도 이 대물림 되나요? 어떤 거 사실 동안에 제일 중요한 건 진짜 죄송하지만 골격입니다. 어떻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약간 작은 얼굴의 골격 자체가 동안이 되기가 쉬운 얼굴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렇게 나이가 들을수록 주름이 많이 지거나 그런 것보다 약간 작은 얼굴에 동안이 되기 쉬운 골격을 갖고 있으면은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동안으로 보일 수 있고요. 진짜 얼굴 작긴 작네요, 진짜 예지원 씨. 네. 그다음에 이제 동안이냐 아니냐를 결정지을 때 많이 보게 되는 피부가 되게 됩니다. 피부 자체에 이제 면역력이 좋고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되면 이제 동안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주름은 요새 거의 다 관리를 받으면 해결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의느님 그렇죠. 네, 요새는 네. 피부가 좋고 얼굴 골격이 굉장히 작으면은 와. 동안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은 세상이 그럴 수 있고요. 됐습니다. 우리 어쨌든 뭐 유전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쨌든 이 동안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신체적 조건은 있는 것으로 지금 이 의학 박사님이신 또 최명규 원장님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허준 변호사님, 앞서 우리 제작진과 인터뷰했던 예지원 씨 그 목소리만 봐도 엄마랑 아흔의 엄마랑 같이 화보를 찍는다는데 뭔가 행복감이 진하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 사실 예지원 씨한테는 저렇게 메이크업하고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이 어차피 배우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혹시 이렇게 대중 앞에 나서는 게 요즘에 또 사생활 노출 이런 게 문제가 되고 맞아요. 하기도 네. 하니까 좀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진짜 이게 부럽기도 하고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것이 우리 엄마가 90 나이에 저렇게 꿋꿋하게 서서 나랑 같이 내가 하는 일 직접 같이 하면서 저렇게 소녀처럼 행복해하면서 같이 사진을 찍고 그걸 남길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딸에게도 엄마에게도 너무 행복한 일일 것 맞아요. 같거든요.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우리 엄마도 저렇게 90까지 꿋꿋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진짜 건강하신가 봐요. 아흔이란 나이에 그 동안도 진짜 부럽지만 꼿꼿하게 허리도 진짜 곧으시고 정말 이 신체 나이도 젊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김현주 평론가님, 그러다 보니까 예지원 씨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시청자분들 지금 허주연 변호사님 같은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모녀지간은 또 특별한 사이라고 할 그렇죠, 수가 네. 있거든요. 우리 허주연 변호사님께서도 깨알 효도 멘트를 날리셨는데 저 역시도 저희 어머니도 저렇게 연세가 들어가셨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지금은 뭐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수명이 물리적으로 길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건강 수명이 어느 정도 길어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예지원 씨는 아마도 지금 90세가 되신 그 어머니와 함께 이제 우리 뭐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여유로운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와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그런데 성격은 조금 어머니랑 차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왜냐하면 예지원 씨는 이제 본인이 건강하게 되려면은 이제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 이런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식단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한대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는 식단 관리도 안 하신대요. 어머나. 그러니까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제 사소한 게 성격에서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동안만은 두 분의 공통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외모도 엄마 많이 닮으셨잖아요, 이재원 씨가. 그리고 동안인 것도 닮으셨는데 성격이 극과 극 정반대? 대체 어떻길래 그럴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드세요. 근데 한 1년 전부터 이제 관리하기 시작하셨어요. 건강 전도사인데 집에서는 잔소리꾼이라고 하죠. 잔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밥은 같이 먹는데 따로 해 먹고 막 그래요. 이 모녀 관계는 그쵸? 가장 가깝고 또 같이 살면은 모르는 게 없잖아요. 표정만 봐도 뭐 뒷모습만 봐도 아는데 너무 알아서 그런지 앞서가는 것도 있고 싸우면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해도 하고 그리고 오늘 너무 감사한 날이에요. 최근에 제가 건강 프로 MC를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건강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올 초에 피렌체에서 영화를 찍었어요. 제 팬분들이 예지몽이라는 계정으로 오픈을 해주셨어요. 이 나이에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머니랑 미자 덕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감동입니다. 정말 감동의 날이고 이날 인사드려서 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샬롬. 뭔가 이제 마지막에는 또 종교 갖고 계신 종교를 또 암시하는 그 인사를 했는데, 근데 안진용 기자님 진짜 예지원 씨 너무 친절하신 게 시청자분들이 그런 궁금증 갖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예지원 씨 예전에 드라마도 많이 봤고, 근데 영화에서 예전 영화에서도 찍은 것 같은데 요즘은 영화 같은 거 안 찍으시나라고 궁금증 가는 찰나에 영화 찍었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네, 실제로 피렌체에서 영화를 찍었고요. 영화 제목도 현재 가제로 알려진 건 피렌체입니다. 사실 예지원 씨 하면 과거부터 향송 부르는 가수, 유럽 쪽으로 굉장히 이제 친한 이미지를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2020년에는요. 피렌체 영화제에 초청도 받은 적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피렌체와 남다른 인연을 맺고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오는 것을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팬들이 SNS에 예지몽이라고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예지원, 예지몽, 예지원이 여전히 꿈을 꾼다 그런 의미거든요. 세상에. 예, 또 이번에 예지원 씨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게 또 하필이면 어머니 관련돼서잖아요. 그만큼 어머니의 이제 든든한 지원 속에서 다시금 도약하는 예지원 씨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지원 씨가 이 동안 뭐 골격, 아까 최명규 원장이 말씀하신 동안의 골격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쉬지 않고 자기를 관리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폴댄스도 하고요. 틈날 때마다 스킨스쿠버, 뭐 다이빙 같은 거 그걸로 건강 보세요. 와, 대박 사건이죠. 지금 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명상을 뭐 자기 거로 하는 거 절대 아니랍니다. 저희한테 얘기했는데 저게 지금 본인 모습이에요. 스쿠버 다이빙 같은 거 하고요. 보세요. 와, 대박 사건. 저렇게 한국 무용 같은 또 춤도 추면서 또 영화에도 비슷한 장면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저렇게 무용으로 스킨스쿠버로 폴댄스로 늘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한 덕분에 저런 동안도 유지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또 그 영화 피렌체 물론 가제긴 합니다만 또 흥행 대박 나시길 또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어머나 오늘 이런 얘기들이 왜 이렇게 많을지 제목 봐도 너무 황당합니다. 지금 김묘성 기자님. 네, 지난 2021년 12월입니다. 한 의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게 됐는데요. 네. 수화기 너머의 남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당신 내 여자친구랑 사귀었지? 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근데 당신 유부남이지? 라고 물어보면서 당신 아내가 이 사실을 알아?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합니다. 어머나. 무려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 반 넘게 전화를 하는데요. 이렇게 전화를 하는 수를 보겠습니다. 네. 무려 146차례, 어머나. 146차례나 전화를 해서 욕설과 협박으로 무려 12억 원을 이 남성이 뜯어냈습니다. 어머나. 안진용 기자님, 그럼 이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인데 당신 내 여자친구랑 사귀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 40대 남성은 자신의 여자친구로부터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저 유부남인 해당 의사와 교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남성은 나는 조직폭력배라면서 해당 의사를 협박하기 시작했고 본인뿐만 아니라
지인까지 이용해서 위협적인 전화를 걸게 만들었습니다. 이 행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 전에 일단 사실 확인, 팩트 체크 차원에서 그러면 김현주 평론가님, 저 몹쓸 인간, 협박 전화한 인간이 조폭은 맞아요 그러면? 조폭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다양한 범죄의 경력을 갖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40대 남성은 성인이 된 이후만 따져도요, 모두 22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죄목을 보면은요, 사기, 공갈, 협박, 폭력 관련 그런 범죄 혐의였다고 합니다. 네. 이 40대 남성은 해당 의사로부터 1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갈취를 해서요. 이것을 네. 어디에 썼는고 하니 인터넷 도박 자금, 유흥비 이런 것으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옛말 하나 틀린 거 없어요. 쉽게 번 돈은 쉽게 써요. 펑펑 쓰기 마련인데 물론 허준 변호사님, 이 의사라는 사람, 유부남이 의사가 12억을 뜯긴 걸로 봐선, 정황으로 봐서는 실제 그 어떤 여성과 외도를 한 거, 불륜 관계를 맺은 거는 정황상 짙어 보이는데, 그렇다더라도 그 약점을 이용해서 저렇게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건 이건 분명한 범죄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도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를 자신의 불법행위에 또 이용하다니 죄질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이 40대 남성이요, 공갈 혐의로 기소가 된데 단순 형법상 공갈이 아니라 네. 이득액이 12억이기 때문에 특경가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그래서 무려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법원에서도 남성이 사기나 협박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에 불과 1년 9개월 만에 또다시 이런 공갈 범행을 했다는 거예요. 네. 범행 기간, 경위, 방법, 피해 액수 모두 다 재질이 너무 나쁘다라고 봤고요. 피해 금액도 변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의사라는 사람, 유부남 의사 3년 넘게 이렇게 시달리며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봤지만 원인 제공, 자초한 건 본인이라는 거 명심하고 또 반성하기 바랍니다. 무엇을 훔치고 매달았다는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지난달 19일입니다. 한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잠시 세우고 편의점에 다녀왔는데 그 사이 누군가가 차를 훔쳐 달아난 겁니다. 어머나. 이 남성 자신의 차량을 향해 달려갔는데 그 이후 상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영상 있어요, 네네. 자, 골목길을 달리는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보이시죠? 어머. 운전대를 잡은 건 절도범, 그리고 조수석에 매달린 건 차주입니다. 세상에. 혹여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던 상황인데 속도를 쫓아가지 못한 차주가 결국은 떨어져 나갔고요. 절도범은 저렇게 어디론가 계속 달려갑니다. 어머나. 아니 일단 저 차주분께서는 하마터면 큰 부상 당할 뻔했어요. 일단 저 정도에서 손을 떼신 게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해보는데, 김묘성 기자님, 일단 저 순간에도 일단 다급하니까 내 차 내놔, 빨리 내려, 멈춰,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자신의 차를 도둑 맞은 건데요. 차주가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편의점에 다녀온 사이에 이렇게 차량을 훔쳐간 겁니다. 차주가 쫓아가면서 멈춰 세우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기도 하고 이렇게 차에 매달리기도 했는데 네. 약 80m 정도를 이 절도범은 질주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차주가 이게 차 옆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약 2.5km를 도망칩니다. 세상에. 그리고 큰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네. 차주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네. 마침 그곳에는 출동한 경찰이 또 마침 딱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이후의 상황도 영상으로 준비됐습니다. 아하. 함께 보시죠. 네네. 경찰을 발견한 절도 차량, 신호가 바뀌자 차선을 변경하면서 또다시 도주를 시도합니다. 이렇게요. 하지만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경찰이 아닙니다. 절도 차량의 앞뒤를 포위한 경찰이 차량에 다가가서 하차 명령을 하지만 절도범, 경찰의 말도 무시합니다. 이에 경찰이 3단봉으로 창문을 깨기 시작하고요. 네. 절도범은 스스로 문을 열고 내립니다. 아하. 마침내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야, 저 몹쓸 짓을 한 사람 그래도 순순히 체포에 응해서 천만다행인데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배치 중이던 저희 순찰차가 해당 차량을 발견하였습니다. 즉시 차량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불법 유턴으로 다시 한번 도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하차 명령을 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3단봉을 통해 차량의 유리창을 깨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스스로 차에서 하차하였고 경찰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몸싸움을 하는 등 심하게 저항하였지만 저희 경찰관들이 합심해서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저 체포당하는 순간에도 완강하게 저항했는데 최명기 원장님, 저 인간 왜 저렇게 차량도 훔치고 그 차주분도 다치게 할 뻔했는데 혹시 어떤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충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다 연결된 행동입니다. 충동과 남의 차를 훔치는 것, 네. 그런 다음에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혹은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저항을 하는 것.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일단 시작했기 때문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성을 갖다 잃은 가운데 행동을 계속했던 거로 여겨집니다. 네. 이 남성 준강도 혐의로 구속해서 이미 검찰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앞서 영상 보시면 다른 시민분들 차량을 막고 오토바이 타신 분도 다 막았잖아요. 정말 시민분들이 바로 곧 경찰이다. 이걸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멋지셨습니다.